자, 암기노트 강의를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우리 12페이지 구조, 12페이지에 내용이 있는데, 자, 12페이지에 거기, 그죠? 한 번 더 해볼까요? 12페이지 보면, 거기 됐죠? 일반 환경에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무슨 사회? 지능정보사회 나와있죠? 요거 외워야 됩니다. 몇 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WEF, 다보스 포럼에서 강조되었고, ICBM 더하기 AI도 되지만, AICBM, 알았죠? 꼭 써야 됩니다. IT와 BIT의 융합. 인터넷 은행 자율주행카 공유경제 카풀. 난제죠, 난제. 여기 뭐 좀 전통적인 난제를 쓰려면 뭐요? 미세먼지 같은 것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복투시 밑에 보면 상복투시입니다. 그죠? 상호우전성과 복잡성, 상복투시. 요 정도까지는 안 써줘도 돼요. 그죠? 하여튼 최근 조직 환경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몇 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스마트 사회가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 사회가 되겠습니다. 밑에 과학 환경에서는 가시죠. 저고양 맞죠? 저출산, 저성장, 고령화, 양극화입니다. 자, 저성장 여러분들이 좀 외우시고 3% 이하 저는 그냥 잠재 성장률의 지속적 하락 뭐 대충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진입의 수가 0.3이 넘어갔다. 그죠? 5분 일수가 최근에 5배가 넘어갔다. 이런 거 하면 되겠고, 학교 출산율의 하락보다는 뭐라고요? 61년도에 108만 명이 탄생했지만 2018년에는 33만 명이 탄생했고, 고령화는 자 2018년 밑줄 짝 중요하죠.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연도라고 그랬죠. 2018년이 58년생이 정년을 맞는 즉 베이비붐의 본격적인 은퇴와 고령사회 진입의 원년이 되겠습니다. 2025년경이나 2026년경에 초고령 사회가 도래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다문화주의가 나타날 수도 있죠, 그죠? 혹시나 몰라서 그러는데 진앙정보사회 근처에다가 위험사회 한번 써주시고, 위험사회. 우리 위험사회 하면 울리 100이라는 학자 아시죠? 외울 때는 울리치라고 쓰면 딱 맞아요. 울리치라고 쓰면 되죠. 울리치, 울리 100, BCK. 아주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예견된 파국. 산업사회는 위험을 키우는 어떤 방식이기 때문에 예견된 파국으로 간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최근에 뭐죠? 뭐 미세먼지라든지 또는 각종 메르스라든지 요즘 이건 뭐 좀 그죠? 뭐 좀 애매하긴 한데 그죠? 뭐 최근에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그렇고 각종 재난 이런 것들을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대내적 변화에서는 우리 베이비붐의 본격 은퇴와 넥스트 제너레이션 밑줄 짝 차세대의 본격 진입, 하세대의 본격 진입. 그래서 다양성 관리하고 조직 인간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ambiguity 찾았죠? ambiguity 그죠? 목표 모호성, 사후 지평대 알았죠? 우리는 대상 집단 모성까지 같이 간다. 자, 맨 밑에 BSC 찾았습니까? BSC 밸런스 스코어카드. 로직 모델은 뭐죠? 행정 부분에 맞게 논리적으로 수정한다는 거죠. 로직 모델. 자, 밑에 가시죠. 내과 결제하고 재고과학 됐죠? 밑에 재고과학이 나와 있고 뭐 이윤 수익률, 방문 횟수, 시간 단축, 교육 훈련이 있는데 옆에 있는 것들이 로직 모형이죠, 그죠? 됐습니다. BSC 엄청 중요합니다. A입니다. A 됐습니다. 자, 갑시다. 일단 요것만 BSC를 보는 순간 요게 떠오르면 돼요. 내과 결제, 재고과학, 그죠? 미비전에 CSF 맵 KPI, 됐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이제 13페이지로 가서 우리 조직 구조에 관해서 한번 쭉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가시죠. 조직 구조라는 것은 과업, 권한,
수직, 수평, 분화, 통합. 자, 과업은 태스크죠, 태스크. 그죠? 과업은 주로 이제 수평적으로 나누죠, 그죠? 권한은 어떻게 나눠요? 수직적으로 나누죠,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의 틀, 밑줄.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책에 보면 유형화된 상호작용이라고 그러죠. 다시 뭐라고요? 조직구조는 과정적인 개념으로서는 과업과 권한을 수직, 수평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 조직구조가 짜여지면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이 패턴이 잡히죠. 결과적으로 뭐라고요? 유형화된 상호작용. 자, 기본 변수, 복집, 맞죠? 공식성, 복잡성, 직관성. 규환, 전기, 맞죠? 규환, 전기. 자, 가시죠. 공식성은 업무 표준화, 맞죠? SOP죠. 아니면 SOP 싫으면 루틴, 그죠? 높은 공식이냐, 낮은 공식이냐, 그죠? 행정법에서 말하는 게 이게 뭡니까? 행정규칙이죠. 행정규칙 하면 또 뭐가 생각나요? 별표가 생각나지, 별표. 이런 거, 그죠?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NPM에서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은 높은 공식이다, 낮은 공식이다, 낮은 공식으로 간다는 거. 자, 복잡성은 분화 밑줄, 분화. 영어로 한 번씩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differentiation이죠. 수평 분화는 분업이고요. 수직 분화는 계층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수평 분화는 분업이고 수직 분화는 계층이다. 직관성은 의사결정권의 위치. 직관하냐, 분권하냐. 밑에 갑시다. 규모는 뭐 우리 보통 예산이나 인력이죠. 정부가 지금 몇만 명이에요? 104만 명이죠. 예산은 대략 460조 정도 됩니다.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인사행정에 가면 정부를 무슨 고용주? 모범 고용주라 그러죠. 왜요? 한 나라에 이만큼 고용 인원이 많은 고용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용주로서 뭘 보여야 돼요?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죠? 대규모 조직은 기조, 소규모 조직은 유조. 무슨 말 이해했죠? 환경은 외부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인데 방금 봤죠? 일반 환경과 과업 환경. 일반 환경은 뭐라고요? 일반 환경 우리 두 개 뭐라고요? 민주화. 정세민지 포다위 이렇게 하는데 조직론에서는 빅2 뭐라고요? 민주화하고 몇 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정부하고 4차 산업혁명. 과업 환경은 저저고양. 그죠? 저저고양 됐습니다. 불확실성이 높으냐 낮으냐 그죠? 불확실성이 낮으면 기구, 높으면 유조. 자, 전략은 환경과 상호작용 계획. 다시 뭐라고요? 환경과 상호작용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비용 전략하고 차별화 전략이 있습니다. 저비용 전략은 기구, 차별화 전략은 유가 되겠습니다. 기술은 투입 요소의 결합 방식. 밑에다가 생산 방법이라고 써보세요. 생산 방법. 하나 더 써야 됩니다. 노하우죠. 노하우. 다시 뭐라고요? 기술의 똑같은 표현이 뭐라고요? 생산 방법, 노하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아는 전통적인 생산 요소는 두 개밖에 없잖아요. 컵더글라스 생산함수에서 LK밖에 없죠. 노동과 자본의 결합 방식. 다시 뭐라고요? 노동과 자본의 결합 방식이 생산 방법, 노하우입니다. 그게 기술이죠. 일상 기술은 기계적 구조고 비일상 기술은 유기적 구조가 되겠죠. 됐습니다. 조직 구조의 유형. 자, 기계 구조와 유기 구조가 있습니다. 그죠? 아주 중요하죠. 기계 구조는 완료제 맞죠? 유기 구조는 뭐라고요? 탈완료제. 공부를 편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기억하라고요? 한쪽만 기억하고 답안지에서는 항상 반대를 생각하는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기계 구조만 갑시다. SOP 밑줄. SOP. 높은 공식성. 뭐라고요? SOP. 자, 분업 맞죠? 분업은 좁은 징범위 분명한 책임이죠. 맞죠? 됐습니다. 좁느 맞죠? 톨은 높은 수직 분화 맞죠? 좁은 통솔범위 느린 결정. 직관하죠. 직관하는 다른 말로 하면 상명하복 하향식이죠. 조직관리 변수 아시죠? 개인 차원에서는 X형 인간 맞죠? X형 인간은 무슨 동기부여? 경제적이고 금전적인 동기부여. 맞죠? 경제적인 동기부여. 자, 그 다음에 집의결 관관인데, 그죠? 공식 집단 위주. 맞죠?
공식 하향적 의사전달. 그리고 거래적 리더십. 맞죠? 무슨 문화? 위계 문화. 맞죠? 자, 그래서 다시 개인 차원에서는 동기부여, 집단 차원에서는 집의결 갈권인데 다 쓰지 말고 뭐라고요? 의사전달하고 리더십 정도는 꼭 써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위계문화. 위계문화하고 똑같은 말이 뭐 다르게 하면 뭡니까? 그죠? 피라미드죠, 피라미드. 호퍼스테트에 하면 피라미드죠, 피라미드. 그죠? 피라미드. 자, 상황 조건. 자, 상황 조건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유기구조 한번 갑시다. 자, 적은 규칙 찾았죠? 자, 협업입니다. 협업. 넓고 모호한 직무 범위. 이게 이제 다른 말로 뭡니까? 협업은 공동 결정, 공동 집행, 공동 책임이에요. 다시 협업은 뭐라고요? 공동 결정, 공동 집행, 공동 책임이니까 무슨 평가를 해야 됩니까? 개별 평가가 아니라 무슨 평가? 다면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플럽신 맞죠? 플럽신의 낮은 직권성이니까 분권하죠, 그죠? 분권화. 상향적 의사전달. X형 인간 경제적이고 당근과 채찍이라면 덩라인 뭐라고요? Y형 인간이죠. Y형 인간은 배려죠. 배려와 관심이죠. 배려와 관심. 공식 집단 위주면 여기는 무슨 집단? 비공식 집단이죠. 안 쓰는데 자 옆에 쓰시죠. 공식 하향적 의사전달의 반대는 뭐예요? 무슨 의사전달? 비공식적이고 상향적 의사전달을 강조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됐습니다. 거래적 리더십이면 여기는 무슨 리더십? 변혁 리더나 섬김 리더, 참여지향적 리더십. 위계 문화면 무슨 문화? 혁신 문화. 호퍼스테트에 하면 마켓이죠. 마켓. 무슨 문화? 시장 문화. 시장 문화. 그죠? 시장 문화. 경쟁지향적이고 혁신지향적이라는 뜻이죠. 이 표가 엄청 중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탈관료제 하면 다시 한번 갑시다. 낮은 SOP, 협업의 플럽신의 분권화의 Y형, 배려와 관심, 상향적이고 비공식적인 의사전달 이렇게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밑에 조직구조의 유형 가시죠. 그래서 기계구조하고 맨 끝에 유기구조가 있는데 기사, 매, 팀, 내 맞죠? 됐습니다. 조직의 원리 공공조직 차기 보편적으로 다시 뭐라고요? 보편적으로 좀 다시 뭐라고요?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리를 말합니다. 전형적인 과학적 관리법 쓰세요. 과학적 관리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죠? 행정관리론하고 같은 말이죠. 민간 기업의 경영 원리를 공공조직 조직할 때 공사조직에 이 중요한 거예요. 공조직하고 사조직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혹시나 한 번쯤은 들어봤던 귤릭이라는 학자가 이걸 행정과학 논문집에서 총정리했죠. 귤릭. 자, 분화의 원리가 있습니다. 일단 다음 페이지 가서 메뉴에 분화의 원리가 있으면 조정이 있겠죠. 다음 페이지 분화 조정. 조직의 원리는 크게 두 개밖에 없다. 무슨 원리? 분화의 원리와 조정의 원리. 이 코오디네이션을 코오퍼레이션, 그죠? COOPration. 영어 스펠링 쓸 줄 아시겠죠? 코오퍼레이션을. 그래서 협력, 조정, 통합, 연결. 알았죠? 네 개를 다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조직의 분화가 되면 그죠? 수직 분화와 자 분화 갑시다. 분화는 수평하고 수직으로 나눠지면 당연히 조정도 어떻게 되겠어요? 수평하고 수직 조정이 되겠죠. 다시 두 개. 다시 뭐라고요? 수직, 수평. 자, 13페이지에 분화에 갑시다. 분화에 가보면 첫 번째 전문화의 원리, 분화의 원리, 기능 명시의 원리, 동질성의 원리, 개선 참모 구분, 부처 편성 원리. 이 좀 보니까 일을 나눈다는 거죠, 그죠? 뭐 이런 거 있고요. 전문화의 원리는 분업의 원리입니다.
수직 수평 분화가 높다 밑줄 짝 이게 중요하죠. 전문화의 원리는 뭐라고요? 수직 수평 분화가 높은 것이죠. 그래서 밑에 표에 보면 관료제 비숙련 단순 직무 밑줄 쳐보세요. 관료제고 기계구조죠. 관료제의 직무 배분의 원리는 뭐라고요? 비숙련 단순 직무 위주로 배분하는 건데, 자 이걸 수평적으로 하살표로 해보면 enlargement가 되죠. 그죠? enlargement. 직무 확장인데 이게 인사행정에 가면 뭡니까? 나사 조립하는 사람이 타이어 조립하고 타이어 조립하는 사람이 나사를 조립하는 거죠. 로테이션이죠. 로테이션 맞죠? 이게 이제 순환보직이죠. 순환보직 또는 순환근무 또는 직무순환입니다. 직무순환 다 같은 말이죠. 근데 그게 밑으로 그죠? 내려가면 그죠?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수직 분할을 높여줘요, 낮춰줘요? 수직 분할을 낮춰주는 거죠. 그럼 바로 탈관료제, 전문가적 직무나 직무 풍요화, 그죠? 엔리치먼트가 됩니다. 다시 이 표는 나중에 노는데요. 답안에 쓸 때 뭐라고요? 전문화, 분업을 쓰면 무조건 그 다음 줄에 뭐 써야 돼요? 전문화, 분업의 원리를 엔리치먼트나 엔라지먼트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알았죠? 됐습니다. 수직적인 엔리치먼트, 쉽게 말하면 직무 풍요화는 뭡니까? 분권화를 말하죠. 엔리치먼트를 여러분 한글로 뭐로 번역하고 싶어요? 풍요화, 충실, 아시겠죠? 직무 충실, 직무 풍요화, 알겠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죠? 위에는 이제 직무 확장입니다. 이게 이제 밑에 가보면 개인이냐 집단으로 가면 수직 수평이 있습니다. 개인 차원에서 수평적인 게 enlargement니까 뭐라고요? 직무 순환, 인사행정에서는 무슨 근무? 순환 근무, 순환 보직이었죠. 자, 그게 개인 차원에서 수직적으로 가면 enrichment라고 그랬죠? enrichment. 쉽게 말하면 뭡니까? 분권화죠, 분권화. 더 많은 권한을 내려보내준다는 거고. 그게 이제 집단 차원에 가면 오버래핑, 직무 순환, 잡 로테이션 나와 있죠? 준자율적인 작업팀, 준자율적인 잭팀.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좀 이따 보게 될 타스크포스, 타스크포스나 프로젝트 팀 이런 것 같아요. 타스크포스나 프로젝트 팀이 준자율적인 작업 집단이 됩니다. 자, 넘어가시죠. 자, 시험 문제는, 자, 시험 문제에서는 조정, 협력, 통합, 연결 노는데 입법고시에서는 협력 이론이 나왔죠. 협력. 됐죠.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별표. 그죠? 그죠? 문이라는 MOONEY. 그죠? 문이라는 학자가 가장 강조한 게 무슨 원리? 조정의 원리입니다. 다시 무슨 원리? 조정의 원리죠. 됐습니다. 그래서 계층제, 통솔범위, 명령통일. 수직 조정은 계칙 추정인데요. 안 해도 됩니다. 수직 조정은 밑에 빈 공간이 있네요. 수직 조정은 뭐라고요? 밑에 쓰세요. 상사와 부하. 그죠? 상사와 부하 사이죠. 그죠? 상하 관계죠. 상하 관계. 자, 수평 조정은 정책 갈등. 다시 뭐라고요? 수평 조정은 정책 갈등. 됐습니다. 수평 조정은 정책 갈등. 부처 할거주의. 자, 할거주의 영어로 써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죠? 섹션을 나눠서 그 섹션만 열심히 한다. 무슨 이점? 섹션이즘. 빨리 써보세요. 섹션이즘입니다. 자, 섹션이즘. 그래서 아주 그죠?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거 무조건 이겨야 되죠? 됐습니다. 정보 시스템, 정직 임사팀. 다시 뭐라고요? 정직 임사팀. 다시 뭐요? 정직 임사팀. 정직 임사팀입니다. 자, 위에 상하 관계에서 첫 번째 계층제. 이거는 이제 계층제는 뭐냐면 상관의 명령이에요, 명령. 상관의 명령에 의한 조정을 말하고, 이제 그게 좀 안 되면 사전에 수립한 규칙에 따라서 조정합니다. 계층제의 주관은 부총리나 이런 총리를 둬가지고, 그죠?
대통령이 직접 조정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총리. 또 총리가 직접 조정하는 게 아니라 누구? 부총리한테 조정하게 하는 방식이고, 수직정보 시스템은 정보가 부족해서 서로 갈등을 할 수 있으니까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조정한다는 것이죠. 자, 수평 조정 갑시다. 수평 정보 시스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죠. 셔.go.kr, 그죠? 정보 공동 이용센터. 정보 교류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합니다. 직접 접촉은 연락챗, 실무회의나 조정회의 같은 것들이죠. 그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링킹핀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A 조직하고 B 조직이 서로 실무회의를 만나면 이 사람들을 A와 B를 연결하는 뭐라고요? 링킹핀이죠. 링킹핀이라고 얘기합니다. 임시작업단은 자 공동작업단, 그죠? 그래서 신행정수도 건설단, 일자리위원회 뭐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임시작업단이 되겠습니다. 사업관리자는요, 중요한 거는 부처 밖에, 다시 뭐라고요? 부처 밖에서, 그죠? 수평적 연결을 담당합니다. 우리로 예를 들면 뭐 대북정책 조정관 같은 것들인데, 우리로 치면 이제 국무조정실장이 이런 걸 해야 되죠. 국무조정실은 여러분 부처 안에 있어요? 부처 밖에 있어요? 부처 밖에 있죠. 어디 소속이에요? 국무총리 소속이죠. 그래서 조정의 업무를 담당하는데, 부처 밖에 있다는 것은 무슨 권한이 없어요? 공식적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공식적 권한이 없는데 비공식적인 권한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공식적 권한이 상당히 많다 됐습니다. 맨 마지막에 안 되면 이제 영구적인 사업팀을 만들죠. 영구적인 사업팀을 만들어서 조정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그죠? 이렇게 그죠? 조정의 양과 필요성이 적을 때는 정보 시스템, 좀 많으면 직접 접촉, 임시작업단, 사업관리자, 영구적인 팀. 그래서 이거는 순서대로 외워야 됩니다. 알았죠? 바꿔서 외우면 안 되고 뭐라고요? 순서대로 외워야 됩니다. 정직 임사팀. 자, 요 조정하고 비슷한 게 협업이죠. 협업. 됐죠? 어떤 학자는 이걸 조정과 같이 보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는 다르게 보기도 합니다. 그죠? 굳이 이제 새롭게 등장했으면 다르게 보자. 뭐 이런 관점이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기능연계 정보자원시설 공동활용. 다시. 핵심 단어 뭐라고요? 기능연계 정보시설 자원의 공동활용. 기능연계 정보시설 자원의 공동활용. 공군의 레이더 정보는 기상청에서 가장 필요하죠. 이거는 무슨, 그죠? 레이더를 하면 시설이고, 레이더에서 만들어낸 정보를 하면 정보죠. 됐습니다. 홀 오브 가버먼트. 됐죠? 이게 너무 당연히 뭐예요? 포스트 NPM 놔줘야 되겠죠? 무슨 정보? 총체적 정보. 유인봉 교수님 이걸 통정부라고 그러죠. 통정부. 그죠? 총체적 정보, 합체적 정보입니다. 최근엔 난제, 미세먼지 같은 것도 그죠? 범부처적인 협업이 필요하죠. 그죠? 난제가 정가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뭐, 포스트 NPM이 강조됨으로써 이제 협업이 중요합니다. 밑에 보시면, 정책 조정은 주로 최고위 수준에서 갈등 사안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정책 조정은 주로 장차관들이 한다는 거죠. 근데 융합행정, 협업행정은 뭐라고요? 중하위 수준에 주로 협조 사안이 많고요. 그죠? 업무 협조는 하나의 기관이라면 융합은 다수의 기관. 맞죠? 미세먼지는 엄청나게 많은 기관들이 서로 일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구분하기도 하고 구분하지 않기도 하는데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조직 구조에 관한 이론적인 내용이었죠. 그죠? 이제는 조직 구조 설계 다 되면 조직 구조의 유형이 나온다고 그랬죠. 자, 기능 구조 갑시다. 자, 규모의 경제 빗줄 됐죠. 비용 전략. 요 하나가 유일한 장점이죠. 기능 구조는 뭐라고요? 인사하는 애들은 인사, 제조하는 애들은 제조, 회계하는 애들은 회계하는 그런 거죠. 그죠? 쉽게 말하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애들은 하나로 모았다는 거죠. 그죠? 기능 구조. 그러나 기능 구조의 문제는 뭐라고요? 고객 대응성이나 환경 민감성이 엄청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사업 구조 옆에 가시면 산출물 구조라고 그러고요. 산출물별로 우리 인사, 제조, 회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하나의 삼각형으로 하고, 그죠? 옆에 것도 생산물 토도 하나의 삼각형으로 하면 요렇게 생겼으니까 산출물 구조는 M형이죠. M형. 맞죠? M형 구조. 기능 구조는 요 전부 다가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최종 산출물이 나오니까 무슨 구조? U형 구조. 요런 단어 써줘야지 좀 답안지 있어 보인다 그랬죠? 사업 구조는 뭐라고요? M형 구조. 자, 셀프 컨테인. 요 단어만 기억하면 되죠? 그죠? 산출물에 필요한 기능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무슨 구조? 자체 완결적 구조. 맞죠? 환경 대응성과 고객 민감성이 좋은데 비용 전략에 안 좋죠. 그죠? 왜냐하면 옆에 기능 구조에서는 인사하는 애가 한 명만 있으면 되는데 사업 구조에서는 지금 인사 따로 있으니까 몇 명이 필요해요? 2명이 필요하죠. 그래서 비용 전략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하는 건 바로 매트리스죠. 생산물 나와 있죠. 생산물 묶어서 무슨 구조? 사업 구조라고 쓰시고 인사, 제조, 회계 묶으면 무슨 구조예요? 기능 구조죠. 그죠? 사업 구조와 기능 구조를 이렇게 장방향, 이걸 장방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로 세로를 장방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그냥 기억해. 나도 그렇게 기억도 그죠? 경영학에서는 뭐 장방향 조직 이런 표현 쓰기도 합니다. 그죠? 이게 원래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 이게 행렬이죠. 행렬 구조라고 하기도 해요. 행렬 구조. 자, 그러면 이거는 장점은요. 자, 기능 구조의 장점은 뭐? 규모의 경제, 비용 전략. 사업 구조의 장점인 고객 대응성과 환경 민감성을 동시에 그죠? 제고할 수 있지만 자, 거기에 있는 A라는 직원은 듀얼 라인 오소리티 무조건 써야 되죠. 뭐라고요? 이중 명령 체제, 원맨 원보스 원칙, 명령 통일의 원칙, 명령 개통과 명령 통일의 원칙을 위반하죠. 이게 아주 그죠?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근무하는 A 사람은 그죠? 기능 구조의 명령하고 사업 구조의 명령이 다를 때는 엄청나게 뭘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겠죠. 왜냐하면 역할이 모호해지니까. 그럴 때는 그래서 원맨 원보스 원칙을 위반한다 밑에다가 인간관계 기술 됐죠.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탁월한 인간관계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간 썰게 다 빼놓고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성공하면 자 밑에다가 경력 관리라고 써보세요. 인간관계 기술 썼죠? 이게 개인 차원에서도 엄청나게 좋은 동기부여가 돼요. 왜요? 내가 무슨 추진단 거기 가서 일했다는 게 그죠? 나한테는 아주 좋은 경력이 되죠. 인사행정에서 있어야 됩니다. 경력관리 방식이 뭐라고요? 매트리스 조직 구조 같은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개인에게 경력관리의 시간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넘어갑시다. 수평 구조는 멀티플레이어, 상호 보완적 기능. 아시겠죠? 자, 제가 맨날 얘기했죠. 축구의 공격수는 누구의 기능을 보완해줘요? 때로는 수비하니까 수비수의 기능을 보완하죠. 수비수는 우리가 코너킥을 쌀 때나 우리가 치고 있을 때는 공격수의 기능을 보완해주죠. 그러니까 내 일이 있으면서 다른 기능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상호 보완적 기능이 된다. 맞죠? 상호 보완적 기능. 공동결정, 공동집행. 공동책임이니까 바로 무슨 평가를 해야 돼요? 다면 평가를 해야 되죠. 왜요? 공격수가 골 넣었다고 해서 공격수가 잘한 게 아니죠. 미드필드가 잘 공 줬고 수비수가 잘 막아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면 평가, 팀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네트워크 조직이 왔네요. 네트워크 조직이 A입니다. A. 매트리스 조직 B 해주시고 매트리스 조직 B. 그렇죠? 네트워크 조직은 A입니다. 보바스나 립넥 둘 중에 한 명을 외워야 됩니다. 답안지에 곧 보바스 분권화 밑줄 맨 끝에 또 통합 밑줄. 고도로 분권화되어 있으며 고도로 통합된 거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의사소통이죠. 됐죠? 키워드 뭐라고요? 보바스에 하면 고도로 분권화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고도로 통합된 조직을 말한다. 자, 그 다음에 립넥과 스탬퍼에 의하면 여러 행위자들이 분산된 권력을 보유한 상태에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상호작용 체제.
그래서 저는 그냥 자권 목상 됐죠? loosely coupled. 밑에 키워드 한번 봅시다. 시장 계층제. 그죠? 시장은 그죠? 오토마이즈. 그래서 오토마이즈의 반대가 커플이죠. 그죠? 커플. 계층제는 타이틀리 커플이니까 계층제와 다르기 위해서는 뭐예요? 무슨 커플? loosely coupled. loosely coupled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다고요? 시장하고 다르다. 뭐하고 다르다? 계층제하고 다르다. 그죠? 시장이니까 우리가 요즘 시어가 뭡니까? NPM이죠. 그죠? 계층제니까 우리가 government죠. 그죠? loosely coupled. 바로 new governance, 협력 governance 또는 network governance는 loosely coupled이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그죠? 저는 이제 그 밑에 단어는 무조건 시장의 의사 표현은 가격이죠. 또는 뭡니까? 경쟁이죠. 그죠? 시장의 작동 원리는 경쟁이죠. 맨 끝에 계층제의 작동 원리는 기계적 절차인데 규칙, 명령, 강제죠. 그죠? 규칙, 명령, 강제라면 여기는 상호관계죠. 상호관계. 무슨 말입니까? 밑에 서로 호의 규범에 의해서 평판에 의해서 조정이 된다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넘어가시죠. 그러나 우리는 시험에는 무슨 네트워크? 정책 네트워크가 나오겠죠. 로즈와 마시 별표. 그냥 고시 공부는 간단하게 합시다. 어떻게 해요? 써야 될 학자만 기억하면 돼요. 로즈와 마시 하면 공식 비공식적 과정 참여자들의 관계망이다. 이론적 배경, 국가 중심의 조합주의와 사회 중심의 이익단을 동시에 극복한다. 무조건 써야 됩니다. 과거에 정책 과정을 설명하는 유럽의 이론은 뭐라고요? 국가가 정책을 주도한다는 조합주의적 사고가 많았고요. 미국은 누가? 이익 집단들이 정책 과정을 주도한다는 이론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민관 협력이 되니까 조합주의도 안 맞고 이익 집단도 안 맞죠. 그래서 등장한 게 무슨 네트워크? 정책 네트워크이다. 중범 이론 미술작 거시 이론의 포괄성과 미시 이론의 파페나를 동시에 극복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중범 이론 거시 이론의 지나친 그랜드함 즉 포괄성과 좀 추상성 미시 이론의 파페나를 동시에 극복합니다. 그죠? 중범 이론은 뭐라고요? 거시 이론의 지나친 포괄성 모함이죠. 추상성. 그리고 미시 이론의 지나친 파편화를 동시에 극복하는 것이 중범 이론입니다. 현실에는 자, 시민 참여 밑에다가 민주화 써야 되죠. 민간 협력 위커드 프로그램. 위커드 프로그램 하면 뭐라고요? 누구에 하면 베버와 카데미안 하면 크로스 커팅 교차적이다. 맞죠? 그죠? 비구조적이고 영속적. 이거는 이제 교차적이라고 얘기를 써야 되죠. 왜요? 민간이 교차하고 여러 행위자들이 교차하니까 그들 사이에 무슨 망? 관계망이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 네트워크에 관심이 있다. 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로즈와 마시는 자권 목상으로 했는데 제가 철회삼각형. 자, 세 명은 잘 아시죠? 국회 상임위, 정부 관료, 이익집단. 자, 다른 이해관계 의도적 배제. 요 단어 꼭 써야 돼요. 철회삼각형은 요 세 사람의 이해관계만 반영합니다. 알았죠? 다른 이해관계. 높은 지속성과 상호작용.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철회삼각형이 문제가 많아서 뭐가 등장했다? 정책 공동체와 이슈 네트워크가 등장했죠. 정책 공동체는 시야오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를 쓰면 되죠. 꾸준히 만나는 거죠. 대포천도 이런 경우에 가깝고요. 국민 생각함도 제가 보기에는 뭐에 가깝다? 정책 공동체가 가까운데 국민 생각함을 쓰는 게 더 좋습니다. 왜요? AICBM, 그죠?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실시간성, 맞춤형의 지능화된 정책 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철회삼각형의 전문가 집단 밑줄 밑에 다른 집단 일부 배제, 다른 일부 집단 배제, 일부 그죠? 예를 들면 시하오에서는 시하오를 폭파시켜야 된다, 해체시켜야 된다는 그런 시민단체는 거기에 참여를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정책의 기본적인 이해관계를 일치시켜요. 이해관계 일치 됐죠. 균형적 권력관계 됐죠. 정책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자, 이슈 네트워크는 최근에 이야기하면 뭡니까? 촛불 시위 같은 거죠. 촛불 시위. 촛불 시위 같은 게 완벽한 이슈 네트워크인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뭐라 그랬어요? 바로 무슨 조사? 공론 조사. 거기에 온 471명은 그 한 번 2박 3일 하고 헤어졌죠. 그죠? 원자력의 전문가도 아니죠. 다시 갑시다. 거기 일시적, 즉흥적, 우연적, 관심 이런 단어 아주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 전문가가 아니라는 단어를 많이 쓰려 됩니다. 뭐라고요? 일시적이거나 즉흥적이거나 우연적인 관심 있는 사람. 공론조사 쓰시고 공론조사.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강력한 단어 뭐라고요? 갈등 수준이 높고 불균등한 권력 관계에 갈등이 높기 때문에 정책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여러분 보기에는 철회삼각형은 안 좋은 거죠. 이슈 네트워크는 나쁘게 말하면 뭡니까? 나쁘게 말하면 무작위적 담론이래죠. 철회삼각형은 소수 담론이죠. 그러니까 적정조사, 이른바 썸토, 사회적 담론의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 공동체가 좋겠죠. 됐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행위자들의 관계망이 아니라 상호작용에 따라서 즉 결과적인 변수에서 국가주도 네트워크, 조합주의 여기까지는 기억할 필요 없고요. 압력다원주의는 우리가 지금 보는 정책 공동체하고 비슷합니다. 고객다원주의는 관료 포획이니까 무슨 삼각형이에요? 철의 삼각형이겠죠. 다시 로저와만 시로 보는 틀이 일반적인데 최근에는 상호작용 행태에 따라서 국가주도, 조합주의, 압력다원주의, 고객다원주의. 이 핵심은 국가주도는 국가가 독점이고 조합주의는 국가가 우월한 거죠. 그죠? 약간 단어의 차이가 있죠. 됐습니다. 자, 노력 보시면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 저는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정책 전문가들을 이제 뭐 정책을 자문해주고 조언해줄수록 말지를 쌓아서 나중에 뭐 개방형식이라든지 뭐 프로젝트 할 때 좀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부처별 정책 협의체 좋죠? 그리고 정책 디자인단 국민 생각함입니다. 이걸 또 정책 디자인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최근에 좋고 굳이 하자면 뭐 시하오도 좋고요. 뭐도 좋아요? 대포천도 상당히 좋다. 시하오도 좋고 대포천도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조직 구조의 유형까지죠. 그죠? 그래서 과연 관료제 됐습니다. 구조적 접근 동그라미 무슨 접근? 기능적 접근. 다시 뭐라고요? 구조적 접근과 기능적 접근. 구조적 측면에서는 효율적인 조직 구조인가? 병리 현상이 많은가? 그죠? 기능적 측면에서는 무슨 기능을 수행해요? 정책 결정 기능을 수행하는데 뭐 안에? 책임을 안 지죠. 그래서 정치적인 책임, 관료제와 민주주의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관료제의 주요 특징. 자, 막스 베버, 경제와 사회. 맞죠? 경제와 사회. 됐습니다. 전문화. 됐죠? 전문화. 전문화는 뭐라고요? 수평 분화가 높은 거죠. 수평 분화가 높고. 문서주의. 문서주의는 책임 소재가 명확합니다. 계층제가 있고요. 비정의성, 공사분리, 시내 1화 에트 스튜디오, 법규에 의한. 저는 이제 전문 계비법이라고 하는데 주요 특징에서 그냥 옆에 밑에다 바로 써세요. 무슨 구조? 기계 구조. 기계 구조. 장점은 포멀 레셔널리티, 수단 합리, 도구 합리, 기술 합리라고 합니다. 그죠? 산업 사회에서 가장 좋은 수단이란 말이죠. 알았죠? 가장 좋은 기술이고 가장 좋은 도구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디얼 타입 꼭 써야 됩니다. 관료제에 써야 될 세 개 뭐? 관료제에 써야 될 세 개 뭐? 1915년 경제와 사회. 무슨 모델로? 형식적 합리성이 극대화된 아이디얼 타입. 됐죠? 요거는 그냥 장점은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자, 단점은 패솔로지 별표. 패솔로지 영어로 한번 써주세요. 관료제 무슨 현상? 병리 현상. 자, 요거는 제가 다 맞춰놨죠. 전문화는 개인 측면에서는 훈련된 무능 맞죠? 또는 전문화된 무능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블렌. 여러분들 그 경제학에서 베블렌 이펙트 배웠죠? 그 사람이 이 말 했죠. 베블렌. 갑자기 영어로 가. BEV
해볼래?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죠? 네, 아는데 이불로 여러분들 공부하려고 내가 안 가르쳐주는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인간 소외. 아시겠죠? 인간 소외. 그리고 섹셔널리즘은 무슨 차원입니까? 개인 차원이 아니라 조직 차원이죠. 다시 전문화는 뭐라고요? 개인 차원에서는 인간 소외, 인간 억압, 훈련된 문화, 조직 전체 차원에서는 뭐? 섹셔널리즘을 이야기하고 문서주의와 복균은 이른바 메르톤, 모톤의 뭐? 동조과잉. 이걸 또 무슨 테이프? 레더 테이프라고 그러죠. 디스플레이스라고 하기도 하죠. 디스플레이스. 그죠? 뭐라고요? 디스플레이스먼트. 목표, 수단의 목표합니다. 계층제는 뭘 주장해요? 권위주의를 주장하죠. 권력 만능주의. 비정의성은 조직관리의 비인간화, 인간 감정을 무시한다는 거죠. 그죠? 피터의 원리는 뭐라고요? 무능력한 수준까지 승진한다. 연공서열 쓰시고 연공서열식의 승진은 그 사람이 일할 수 없는 부분까지 승진하게 되죠. 바로 피터 프린스플입니다. 여기까지가 굳이 따지면 구조적 측면이죠. 기능적 측면에서는 에벤토플러, 인비저블 파티. 무슨 뜻이죠? 정치 기능을 수행하는데 정당인데 그죠?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냥 뭐 요즘 그죠? 검찰 사태를 보면 그죠?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죠. 그죠? 복지부동, 카멜레펀트. 엘빈 토플러가 했던 유명한 말이죠. 가장 머리가 안 좋은 조직, 동물이 뭐라고요? 캐머리예요. 가장 느린 동물이 엘레펀트죠. 카멜레펀트. 이런 단어 써줘야 돼요. 그죠? 파킨슨 법칙. 공무원의 증가는 업무와 상관없어요. 먼저 뭐가 늘어나요? 부하가 늘어나죠. 사람들은 심리 요인이라고 쓰세요. 심리 요인.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동료의 도움을 받고 싶어요. 부하의 도움을 받고 싶어요. 부하의 도움을 받고 싶죠. 부하가 많이 좀 좋은 거니까. 근데 부하가 두게 되면 지시, 감독, 보고 써보세요. 업무 배정에서. 그러니까 부하가 이제 부하를 억지로 한 명 늘리면 이전에 하지 않았던 지시, 보고, 감독이라는 파생적 업무, 본질적 업무가 아니라 뭐? 파생적 또는 비본질적인 이걸 우리가 관료 제국주의라고 그러죠. 상승하는 피라미드 법칙. 다시 뭐라고요? 상승하는 피라미드 법칙. 영국 해군을 연구하면서 배는 줄어드는데 해군은 자꾸 늘어가는. 배가 늘어나면서 해군이 늘어나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뭐? 부하를 두고 싶어 하더라. 근데 부하를 두면 원래 하지 않았던 무슨 일? 지시, 보고, 감독이라는 파생적 업무를 하게 되더라. 그래서 상승하는 피라미드 법칙. 완전히 깨는 이론이죠. 공무원들이 늘어나는 게 업무하고 상관없다. 엄청나게 멋있는 이론이죠.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탈관료제, 그죠? 후기관료제. 우리 요즘에 여러분 포스트 NPM을 뭐라고 번역해요? 탈신공헌관리론이니까 여기도 이제 요즘식으로 하면 뭐죠? 탈관료제라고 하는 게 가장 맞는 거죠, 그죠? 후기관료제, 관료제 대안이론이라고 놉니다. 자, 관료제 병리 현상의 극복. 자, 그럼 무슨 현상? 자, 내재 요인이라고 쓰시고, 맞죠? 환경 변화는 무슨 요인입니까? 외재 요인이죠. 무슨 요인? 외부적인 환경의 압력과 내부적인 자신의 문제점. 그죠? 밑에 갑시다. 베니스의 엔드 오브 뷰로크래시 밑줄짝 가장 센 게 조장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주시고 엔드 오브 뷰로크래시 관료제 정원론. 엘빈 토플러는 이제는 무슨 조직? 임시조직을 활용하자. 임시조직. 린덴의 EM에 없는 조직은 BPR을 통해서 매끄러운 업무. 타이어의 비계층적 조직. 골렘비스키의 견인이론. 화이트의 변정법 조직. 리커트의 연합형. 메커드 이런 얘기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논리는 없었는데 그냥 들어보시면 되겠고 한 뭐 2개 아니면 3개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죠. 이들의 공통적 특징은 동그라미 1번부터 7번인데 우리 보지 맙시다. 무슨 구조? 요기 구조니까. 알았죠? 넘어갑시다. 현실적으로 임시조직. 자, 프로젝트 팀은 위에다가 순항 문제 출제라고 쓰시고 순항 문제 출제가 아닙니다. 한 달 1개월 존재할 조직이니까 단기적이니까 도표에 나타날 필요가 없죠. 진짜 이거는 완전히 수평적이고 전문가들의 모임이에요. 그죠?
근데 타스크포스는 TF인데 이건 뭐라고요? 순환개선위원회입니다. 순환개선위원회를 하기 위해서는 저번에 뭐 공론조사도 하고 그런 것처럼 상대적으로 수개월, 장기적이니까 당연히 뭐에 나타나야 돼요? 도표에 나타나야 되겠죠. 됐습니다. 자, 엘빈 토플러가 말했던 임시조직, 어드호크라시는 크게 뭐라고요? 단기적이고 도표에 나타나지 않는 뭐라고요? 프로젝트 팀과 상대적으로 장기적이며 도표에 나타나는 타스크포스가 있는데 이 둘은 무슨 특징이 있어요?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일을 하는 거죠.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자, 매트릭스는 핵심 단어 뭐라고? 기능 더하기 사업이죠. 기능 더하기 기능 구조와 무슨 구조? 사업 구조를 합친 거고 이중명령 체계라는 게 중요합니다. 팀은 뭐라고요? 멀티플레이어. 맞죠? 팀의 핵심 단어는 뭐? 멀티플레이어. 같은 단어. 상호 보완적 기능. 네트워크의 한 단어. 루즈리 커플. 학습 조직은 다음에 보고요. 탈관료제 조직으로서 위원회, 독립규제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건 일단 넘어가시고, 자, 관료제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 어떤 기능을 수행하냐 말이죠. 방금 우리가 관료제 내적인 구조를 봤죠. 어떤 기능? 관료제는 무슨 기능을 수행한다? 정책 결정 기능을 수행하는데 뭘 안 져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정치학자 디베르제 정치학에서 많이 보죠. 이게 무슨 다당제를 만들고 막 그 사람이잖아요. 근데 디베르제가 진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야누스 페이스. 우리 여러분 야누스 페이스는 뭡니까? 남자의 얼굴과 여자의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괴물이죠. 관료제는 인간 해방의 도구, 즉 기술적 합리성이나 도구적 합리성이 가장 높은 도구이면서도 인간 억압의 도구라는 거죠. 그죠? 인간 억압의 도구. 그래서 한국 관료제의 비민주화, 대외적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거는 기억 안 해도 돼요. 자, 참공투의 반대말들이죠. 민주성, 참공투, 책신대행인데 책신대행까지 안 가더라도 어떡해요? 참공투의 반대말, DAD와 같은 말이 무슨 합의? 위장 합의, 그죠? 오도된 합의. 됐습니다. 대내적 측면에서는 비민주적 관리, 그죠? 이른바 인간 소외, 인간 억압, 야기한다는 거죠. 예처의 관료제적 민주주의, 예처의 관료제적 민주주의. 관료제를 그래도 계속 써야 되니까 관료제 운영을 하면서도 관료제에 뭘 강조한다? 민주화를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다원적 민주주의 약점을 고백해서 기획능력 강화 밑줄, 공개 공평한 절차, 갈등 조정 기구, 시민 참여가 가능한 대민 서비스처를 설치하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게 예이츠가 강조했던 거고, 저 같으면 1번, 2번, 3번, 4번을 안 쓰고 그냥 다시 위에 봅시다. 대외적 측면에서는 참공투를 쓰면 되죠. 그죠? 대내적 측면에서는 뭐라고요? 조직, 인간 소외, 인간 억압과의 반대말. 제가 좋아하는 뭐? Humanization of Labor. 그죠? 노동의 인간화. 그렇게 해서 저는 그냥 귀찮으면 그냥 무슨 조사? 공론조사, 시하우, 대포천. 맞죠? 이렇게 쓰면 관료제적 민주주의가 구현된 것이고, 또 하나의 답이 뭐가 있습니까? 톰슨이라는 학자에 의하면 고위층은 주로 뭘 하는 사람이에요? 결정을 담당하니까 상대적으로 뭘 강조하고? 민주성, 민주주의 논리를 강조하고, 중하위층은 뭘 강조한다? 중하위층은 효율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양자의 조화. 맞죠? 관료제와 민주주의를 조화해야 되니까 톰슨의 계층별 논의도 있고 방금처럼 예이츠의 관료제적 민주주의 써주고 저는 어떻게 이걸 대외적 측면과 대내적 측면 해가지고 참공투 조직 인간주의, 노동 인간화, 공론조사, 시야호, 대포천. 아무래도 사례를 많이 쓰는 게 훨씬 득점에 도움이 되겠죠? 됐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